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또 여건이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신은주 변호사는 어떻게 좀 관전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 일단 이제 개혁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김민석 총리 주재로 뭐 여당 대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여당 네. 대표, 원내대표 등 해가지고 관련해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 해서 일단은 행안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걸로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 네. 요 기사가 어저께까지 났어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까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는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의원총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또 당정대도 이제 만날 예정이고 하니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오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두느냐, 네. 행안부 안에 두느냐, 일단 이게 1단계죠. 1단계고 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네. 그거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게 네. 이거 보안 수사 했으면 좋겠어요. 요구하는 정도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네. 행안부냐 법무부냐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일단 이 검찰 개혁의 예.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 기소와 그리고 수사를 분리하자 아닙니까? 근데 분리하자인데 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법무부에 둔다라고 하고 그대로 뭐 수사하는 중수청도 그대로 검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이거는 검찰청 하나를 법무부에 둔 검찰청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더 비대하게 되는 효과만 오히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자라는 취지가 첫 번째 이제 김용민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등 해가지고 네. 이제 발의했던 검찰 개혁 법안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최초에 발의했던 그 검찰 개혁 법안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네. 잠시만요. 국정개혁위원회.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 예. 국정기획위에서도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행안부로 두는 걸로 제안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문정 검사장은 이제 지금 검사장은 이제 아무래도 검찰이다 보니까 본인도 법무부에 두는 것이 유능한 인재들을 더 유치하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정말 개혁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네. 저는 검찰 개혁의 원래 취지, 그 제안자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그분들의 그 제안 취지에 저는 공감했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던 거지. 그대로 만약에 법무부에 둔다라고 했으면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막 검찰 개혁 자체가 사실은 민생 문제는 아닌데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정말 검사라는 탈을 쓰고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만 네.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검찰의 힘을 뺏는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검찰을 정말 탁 칠 수 있는 것인가를 네. 생각해 보면은 답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직이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다시 언제든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법무부의 중수청, 공소청을 두고 네. 그렇게 운영한다면은 저는 도저히 이게 개혁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해서 법안까지 통과시켜서 네. 했지만 네. 그때 꼼꼼하게 못 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른바 되치기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2017년도 예. 그때 당시부터 검찰 개혁 토론 관련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검찰 개혁 그 당시 이제 검찰 개혁 안 되겠구나 그런 정말 좌절감을 느꼈었거든요. 예. 준비 자체도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준비 자체도 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이 자체가 지금 첫걸음이니까라고 저 스스로를 많이 다독였어요. 이건 첫걸음이니까, 이건 첫걸음이니까 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안 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면 안 검찰 되고. 개혁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으로 네. 해놓고 원래 중이었는데 등으로 해서
네. 그 등으로 해서 다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 네. 수사권입니다. 수사권. 수사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지 마라. 이런 거예요. 수사권이 있으면은 수사권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영장 청구권도 있고 무서부리 그야말로 무서부리 수사권으로부터 시작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뭐 어떻게 시행령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냐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냐라고까지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었다. 예, 그렇네요.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검찰청에서 있었던 이른바 술 파티, 뭐 연어 파티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증언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행안부냐 법무부냐 행안부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경찰을 그러면 누가 견제하고 경찰에 비대해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형사부와 특수부를 나눠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일을 못해, 뭐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기본적으로 까는 게 그게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검찰들이 좋아하는 논리거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 네. 강제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헌법 12조 3항에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제 수사권이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수사는 언제부터입니까? 강제 수사부터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예 말 좀 해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출석해 주세요. 예.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얼마큼 수사권을 수사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정말 안 주려고 하는 거를 갖고 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경찰은요? 아무리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꺾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권한이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냐? 영장 청구권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살아있네. 중수청 예. 또 경찰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아마 중수청이 그럼 누가 가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사들은 중수청에 벌써부터 가기를 꺼려하는 지금 모양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대해진다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레토릭처럼은 얘기하고 있다. 중수청, 경찰청 따로 있는데 모든 게 마치 다 경찰. 사실은 지난번 검찰 개혁 때는요, 모든 걸 경찰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난리 치면서 경찰에게 뭐 준다라고 해서 그럼 중수청을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안으로 갈 수 있게 좀 힘을 밀어줘야 되는데 네. 행안부가 비대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 말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공감하기 네.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왜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야말로 울부짖고 있는지 그걸부터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렇죠. 물론 이게 검찰이 이게 힘을 갖게 되고 수사를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경찰이 그동안 못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네. 검찰이 사실상 등장을 더 세게 하게 되고 일을 뭐 열심히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동안 과거를 보면.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네. 같이 한번 지적해드리자면 경찰이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동안 보였던 인권 침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야 뭐 예전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되었고 사실 그래서 검찰의 기본 조직의 그 존재 가치는 인권 지킴이에요. 그런데 누구 인권을 검찰. 지킵니까? 그렇죠. 검찰 윤석열 인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윤석열 인권만 지키느라고 절절매면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 FC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불송치 의견 이건 안 된다. 네. 이건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걸 못하냐 이걸 못해라고 하면서 찐윤 검사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메이드 해 그렇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도 처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경찰에서 그 사건 보고서를 예. 처음에 경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주가 조작이라는 거를 다 밝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 주가 조작에 관한 수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달했던 경찰 있잖아요.
재판 받았어요. 아, 그렇네요. 결국에는 뭐 선고유예인가요?라고 나왔지만 선고유예로 뭐 어떤 선고유예도 사실 유죄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은 혹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경찰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 밝혀낸다거나 이건 안 된다,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성남 FC 사건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네요. 어떻게 네. 범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메이드를 시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는 검사는요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기소할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기소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데 경찰은요 이거는 기소가 안 된다는 걸 수차례 봐왔기 때문에 네. 네, 안 된다는 걸 안 알고 있는 된다는 거예요. 걸 네, 알고 저는 있기 그래서 때문에. 뭐 경찰에게 뭐 당했던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찰이 잘했던 일들 그리고 네. 또 뭐 마약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 백혜련 경정인가요? 예. 백혜련 경정이 이 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잖아요. 위에서 꺾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위에서 꺾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신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은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 법무부냐, 뭐 보안 네. 수사권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우리가 몰두하게 된 그 이유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다 보면은 네.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좀 내놔야 된다. 또 원론적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신유진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네. 아니면 다른 또 얘기가 있다면 그것도 들어보면서 토론하면 국민들이 보고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행안부로 가야 되고 보안 수사권 남겨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마치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언론의 뭐 보도나 그런 행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저는 이거 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하나로 모여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개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 국민들의 힘을 목소리를 모아서 네. 더 힘있게 네.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그 수사가 정말 무지막지했구나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네. 반면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네. 한없이 친절한 모습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뭐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검찰 개혁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네.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고 최근 네.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에서 탈탈탈 털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다 났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경찰에서 몇 번이나 다시 해서 탈탈 털었고 네. 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소까지 몰고 갔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런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죠. 검찰의 목소리가 더 그리고 커지고 한동훈, 있다.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네. 근데 그들 때문에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네. 이걸 뭐 어디까지나 특수부랑 형사부로 나눌 건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있었고 그동안 다 수사권 다 갖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 형사부 뭐 적체된 거는 뭐 검찰이 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부는 검찰이 있어야지만 잘하고 검찰이 더 수사를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이제 수사를 무능해서 경찰한테 맡겨놓으면은 큰일 난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경찰들이 들으면 또 발끈할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뭐 기능적으로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기능적인 것도 뭐 모르겠어요. 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피해자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검찰을 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이게 개혁. 이제 검찰 개혁 자체가 이제 원래 원론적인 어떤 민주당 법안 취지가 네. 뭐 행안부로 가는 것까지는 정부주주법 개정은 저는 굉장히 쉽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데 네. 난관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법무부에 그대로 두자라는 게 당초
조국 혁신당의 네. 예,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법안은 행안부로 두자였고 네. 조국 혁신당조차도 그렇게 법무부에 그대로 두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라는 법안의 취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두고 그럼요. 했던 아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워낙에 얽혀 있다. 그런 그렇죠. 것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무부에 둘 수 없다는 신유진 변호사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속보를 보니까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집행 2차 시도 돌입했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국민의힘 아까 상복 말씀드렸지만은 한동안 계속 좀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아니 이게 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이 유착 이게 예.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심각한 게 아니라 완전히 통일교 판인지 뭐 신천지 네. 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통일교 측 신도의 음. 명단을 특검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뭘 다 뒤지겠다는 게 아니라 예. 제한적으로요. 그 당시 가입했던 당원들에 대해서 명단만 네. 대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뭐랄까요 확대해서 뭐 국민의힘을 탄압한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비판은 무리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언론은 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특검에 과도한 압수수색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건 아니다. 네. 지금 확인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협조하면 그리고 된다. 국민의힘도요. 네. 보세요. 나경원 어저께 그렇게 법사위 가서 난리를 쳤지만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없었던 이유. 김기현. 정말 김기현은 꼴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맞아요. 김기현이 당대표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게 다 어떤 힘, 조직적인 힘이 동원됐는데 이 네. 조직이 국민의힘 내부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하. 속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진짜 이거 뭐 특검 조사 수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 뭐 거부하는 자가 뭐 도망간 자가 범인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정말 한복 입고 오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네. 기대해 약속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방송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